자, 영종중학교를 볼 건데요. 크게 볼 문제는 없고 거기 뒤쪽에 한 11번 말로만 하고 쭉 넘어갈 거야. 크게 볼 문제 없으니까 11번 한번 보시면 11번 우리 이렇게 내가 이 문제랑 뭐 상관없는 건 아니죠. 두 자연수 A, B 이런 표현들 너희들 체크 좀 해보라고 지금 11번 언급을 한 거거든. 숫자 조건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고 밑줄을 치시던 박스를 치시던 그 정보는 캐치하고 넘어가라고 했었지. 그래서 두 자연수다, 정수다, 의미 아닌 정수다,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 그게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한번 가세요. 17번. (17번을) 지금 내가 또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나가다가 아주 괴랄한 풀이를 봐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17번은 지금 x가 나와 있죠. x 값이 구체적으로 x는 루트의 10 더하기 2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좀 잘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루트 안쪽에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가 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게 안 보이면 안 되겠지. 지금 시점에서 얘는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식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루트 안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6의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달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유형 자체가 무슨 유형인 거야? 루트 안쪽에 무언가의 제곱이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부호 따지는 문제입니다. 부호 따지는 문제예요. 부호.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뭐 x자리 그렇게 푼 친구들이 많이는 있진 않지만 이 x에다가 그냥 루트 10 더하기 2를 대입해가지고 막 제곱한 다음에 10배 빼고 25 더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여서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만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 얘가 루트 10 더하기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대략적으로 썼을 때, 대략적으로 표현했을 때 얘 자체가 3점 머시기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5점 머시기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와 동시에 요 놈과 즉 루트 안쪽에서 제곱을 당하고 있는 놈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체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잡아당기시고 반대로 바꿔서 빼시고 계산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지. 마무리는 너희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1번도 볼게요.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같이 푸는 게 아니라 21번도 볼 건데 자, 이것도 우리 나름 최근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니까 여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될까요? 자연수 두 개 다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정수로 바뀌거나 뭐 둘 다 정수로 바뀌면 아예 경우 자체가 많아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루트에 지금 13 더하기 2x가 얘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자연수 x를 구해보세요라는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얘가 자연수가 된다? 루트 안쪽이 뭐?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야.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수가 뭐라는 얘기야? 제곱수. 그죠? 제곱수. 건우야, 너가 대답하길 바라고 있어. 이런 거 대답을 해야 돼. 그치?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 그러면 13 더하기 2x라는 이놈 자체가 우리가 제곱수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건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죠? 루트 0은 0이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제곱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x도 자연수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이 13 더하기 2x는 13보다 큰 거겠지? 13보다 큰 것 중에서 제곱수를 선택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그냥 x를 더한 게 아니라 2x를 더한 거니까요 13에다가 짝수를 더한 제곱수를 구하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홀수, 13은 홀수지?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13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짝수의 홀수야지. 홀수에다가 짝수 더하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 너희들 이 문제 꼴을 보자마자 13보다 큰 제곱수 중에서 홀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뭐 짝수인 경우 다 해볼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는 얘기예요. x의 2배를 해서 더한 거니까 2x는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다. 얘가 짝수라는 것도 같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양의 짝수. 자,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노가다를 하더라도 뭐 너희들이 근본 없이 노가다를 하면 안 되고 13에다가 양의 짝수가 더해져 있고 그게 제곱수가 되는 순간을 캐치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종중학교는 이렇게만 좀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굉장히 쉬운 시험지예요. 인트로를 이렇게 깔아놨어. 일부러 내가 제일 시험지를 앞에 깔아놨고요. 거의 대부분이 100점이 나온 것 같은데 100점이 안 나왔다고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야. 100점이 안 나왔으면 이 정도 시험지가 100점이 안 나오면은 좀 큰일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작전중학교로 갈게요. 작전.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보는 문제 외에 어떤 내가 같이 안 보는 문제들에서 틀린 게 있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해결책도 줄 거긴 하거든? 근데 줄 건데 너희들이 쉬는 시간이나 클리닉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는 거야. 같이 볼 문제들은 질문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클리닉 시간에. 자, 그래서 작전중학교에서도 뒤쪽에 그거 하나만 봅시다. 7번 볼게요. 7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7번에서. 자,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7번인데요. 여기에 루트의 8x가 얘가 자연수가 된다. 뭐 문제 유형 자체는 방금 21번이랑 뭐 똑같은 유형이겠죠?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저 8x가 제곱수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 8x, 루트 8x가 지금 뺄 거 빼는 거 처리가 안 돼 있지. 그래서 얘는 요 8은 2의 세제곱이고 2가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2 루트 2x라고 고쳐놓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 곱하려는 2는 얘가 자연수가 되냐 안 되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면 루트 안쪽을 최대한 간결하게 바꾼 다음에 저 2x가 제곱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푸셔야 풀이의 효율성 자체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놈 자체가 제곱수구나 라고 풀이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뺄 거 뺄 수 있다면 빼놓고 루트 안쪽에 남을 수밖에 없는 놈을 가지고 이 놈이 제곱수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얘가 제곱수인 것만 따지는 건 아니고 사실 2랑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나오는 거니까 뭐 2분의 1, 2분의 3 이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겠지? 근데 거기 x가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되겠지. 이것도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x가 자연수니까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고 루트를 씌웠을 때 2분의 1, 2분의 3 이런 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것만 지금은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바꿔서 따져도 되겠구나.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여기 꼴만 써보자. 2x가 제곱수가 되려면 2x는 이 x라는 게 최소 조건은 이 한 개 있던 거를 짝수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한 개가 무조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무언가 어떤 수수의 짝수 제곱 형태 이런 식으로는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짝짝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거랑 유사하게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가 이런 게 나와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루트에 4n이 무리수 거기다 같이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n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인데요. 루트 4n이 무리수가 되게끔 하는 n 값은 몇 개니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도 있고 뭐 기출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지금 결국엔 이 4n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 루트가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를 묻는 거고 사실상 여기 루트 어쩌구가 유리수가 된다는 문제를 만나면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개 중에서 그냥 얘는 간접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좋아요. 얘는 전체에서 유리수가 되게끔 하는 n의 개수를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루트가 벗겨지려면 n에 대한 조건 자체가 무언가의 제곱수다 이런 조건이 까다롭게 붙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이 루트가 안 벗겨질 거고 그 특수한 형태가 만족이 되어야만 루트가 벗겨지면서 유리수로 표현이 될 거니까 얘는 무리수를 직접 해야 되는 것보다 마치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조건이 있을 때 전체에서 반대경우로 뺐던 것처럼 얘도 전체에서 유리수가 되는 순간만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근데 이 문제도 이거 루트 4n을 가만히 두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2 루트 n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 이 루트가 벗겨지나 안 벗겨지냐는 여기 4는 별로 의미가 없어. 4는 어차피 밖으로 빠질 수가 있는 수니까 결국에는 저 n이 루트랑 만났을 때 루트가 벗겨지는 수인지 안 벗겨지는 수인지에 따라서 이 루트 4n이 무리수냐 유리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뺄 수 있는 거 최대한 빼고 그 루트 안쪽에 남아있는 걸 간결하게 표현한 다음에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이 n이 제곱수가 되는 순간만 100개에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n이 제곱수가 되는 거는 1의 제곱부터 100 안쪽에 무언가의 제곱이 얼마까지 가는 거죠? 10의 제곱까지 가는 거죠. 10의 제곱까지 10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100개에서 10개를 뺀 9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그 10개만 빼면 나머지는 저 루트를 벗길 수가 없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3, 5, 6, 7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루트가 안 벗겨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적어놓으시고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간결하게 이 루트 안쪽에 대한 숫자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때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빼놓고 간결하게 바꾼 후에 분석을 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이거 초중중 기출에서도 있었던 문제고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7번 문제. 이것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완벽하게 좀 정복을 하자. 17번 유형이 나오면 얘도 문제가 이런 거지. 다 풀어봤을 거니까 이제 의미는 알고 있을 텐데 17번 문제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수직선상에 여기 2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다면 루트 4가 될 거고 그 다음 자연수가 3이 있고 얘는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표현한다면 루트 9가 될 건데 그러면 2와 3 사이에 루트 자연수 꼴의 무리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이 자연수를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4랑 9가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무리수는 루트에 5, 루트에 6, 루트에 7, 루트에 8 이렇게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4개를 사실상 우리는 이 2와 3하고 연결져가지고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결국엔 주어진 2개의 자연수를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하고 9를 본 다음에 4와 9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맞지, 가빈아? 그렇지? 우리가 5, 6, 7, 8을 센다는 건 루트는 다 통일되어 있는 표현인 거니까 주어진 자연수를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수, 즉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센다.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4부터 9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9-4 하면 안 되고 정수와 정수 사이의 개수는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줘야 개수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랑 얘는 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있다는 건 얘 초과 얘 미만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양 끝에 경계 숫자 2개를 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결국엔 9-4에다가 얘를 정리했을 때 빼기 1을 하는 규칙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일반화를 해볼게요. 일반화. 어떤 수직선상에 A라는 자연수가 있고 B라는 자연수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무리수의 개수, 루트 자연수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4, 9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얘를 제곱하는 과정이었어요.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큰 거니까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을 한 다음에 원래 개수는 더하기 1인데 이거 2개 양끝값은 빼주라는 얘기인 거니까 빼기 2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 A, B가 99랑 1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정답을 찾는다면 얘는 100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99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얘가 정답이 될 거고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로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199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뺀 거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 거니까 정답은 198개가 나오겠죠. 2번이 답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할 거는 뭐 이 유형 자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 익혀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거기 이 99와 100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문제는 99와 100을 포함하여 몇 개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루트 자연수로 표현되는 숫자가 이 A와 B를 포함해서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빼기 1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세주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B제곱 빼기 A제곱에 더하기 1로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빼기 1을 한 이유는 원래 개수가 더하기 1인데 이거 2개를 제외하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문제에 따라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부등식의 표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너네 걸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 유형 자체가 여러 번 나왔고 매해에 걸쳐서 나왔고 너희들이 보게 될 시험에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뭐 내가 그냥 예언을 좀 해보자면 이게 2026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026과 2027 사이에 루트 자연수꼴의 무리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쓰면 돼? 2027의 제곱 마이너스 2026의 제곱의 사이라고 했으면 빼기 1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4053에다가 1 뺀 거니까 4052개가 되겠고. 건우야 이거 팬니? 네. 이렇게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19번 나눠볼게요. 19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9번인데요. 얘는
얘도 우리 연습했던 유형이고 지금 까먹은 친구들이 있거나 생소한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무조건 끝내려고 하셔야 돼요. 문제 뉘앙스 자체가 이렇습니다. x가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인 무리수예요. 유리수 부분도 있고 무리수 부분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값을 물어봤어요.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 x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x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4배 빼고 빼기 1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면 안 돼. 절대로 제곱하고 4배 빼고 마이너스 1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요거 루트를 단독으로 남겨놓고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 이거 1을 넘기면 x-2가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루트를 단독으로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왼쪽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x-2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리고 우변은 루트 3을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벗겨지면서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값을 0으로 하는 2차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재료라고 할게요. 재료. 그럼 반드시 얘를 가지고 풀라는 게 이 출제자의 취지인 거고 그럼 여기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인데 물어보는 거는 얘와의 차이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만 추가된 꼴인 거죠. 여기 좌변의 식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 나오는 거니까 값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0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여서 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인데요. 내가 지금 이런 유형 자체, 자 무리수와 유리수의 혼합 형태로 숫자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이상의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재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는 2차식이니까 그냥 대입하고 4배 빼고 더하기 1 해도 간단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문제 자체가 훨씬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너희들 밑에다가 이것도 한번 구해봐봐.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얘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 문제는 이 학교 시험이 쉬워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만 조금 어렵게 다니는 학교들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2를 세제곱한 다음에 2배하고 제곱해서 8배 한 다음에 빼고요 2배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계산하고 있는 동안 남들은 5문제 6문제를 더 풀고 있을 거야. 그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우리가 얘를 이용하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 이 개수를 봐야 돼. 이게 1하고 마이너스 4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2하고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줄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거 2x로 묶어봤을 때 이거 두 개만 바라보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2x까지가 딱 알맞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만 덧붙여져 있는 꼴이고요. 반드시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복잡한 식을 주더라도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식을 설계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제 이걸 값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뭐 x가 얼마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요놈의 값이 0인 거니까 이제 x에다가 실제로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고요. 얘는 2루트 3 더하기 4가 되겠지만 어차피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앞부분은 그냥 0으로 날아가겠죠. 얘는 0으로 이렇게 지워질 거고 따라서 이 주어진 3차식의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염두를 해놨을 때 요 태도는 꼭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이거는 공통수학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루트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혼합 형태로 나오면 루트를 단독으로 남겨놓고 값을 0으로 하는 이 재료를 찾아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0이라는 걸 찾으셔야 된다. 기계적인 거야. 이 유형 자체는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계속 반복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20번 저번에 공통수학 이제 그 공통수학을 우리가 목요일에 하고 3학년 거를 화요일에 하지만 이 공통수학하고 3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은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 좀 모호한 거고 공통수학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도 중학교 내용에다가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를 다 하셔야 돼요. 20번도 그냥 한 번만 언급만 해볼게요. 20번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얘도 우리 이런 거 항상 마이너스 자체가 중요한 거지. 3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2x 플러스 a를 곱한 게 얘를 전개했더니 6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8에서 이 숨겨진 개수 a, b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곱셈, 전개를 볼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이 쉽다. 최고차랑 상수항은 구하기가 쉽다. 결국에 우리가 식에서 곱셈을 할 때는 최고차를 뽑아서 곱셈으로 만남을 시켰을 때 최고차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차, 상수항과 상수항을 뽑아서 곱셈으로 연결했을 때 상수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항상 보자마자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순위예요. 첫 번째 순위. 그러면 우리가 3하고 2 곱해서 6 되는 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랑 a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찾고 있는 첫 번째 a 값이 얘가 4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a 값이 4라는 걸 상수항만 가지고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1차항이 나오는 건덕지도 우리가 전개라는 건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지. 전개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식 중에서 식당 항을 한 개씩 뽑아서 조합하는 그 경우의 수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x에 대한 1차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덕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눈에 요게 보여야겠죠. 3하고 4가 만나는 거랑 마이너스 2랑 2가 만나는 이 두 개의 조합밖에 없으니까 대수는 결국에는 12에다가 마이너스 4가 동명으로 합쳐질 거니 얘는 마이너스 8, 10에다가 마이너스니까 8입니다. A가 4고요, B가 8이다. 이렇게 처리하시겠죠. 설명이 좀 길었지만 20번은 딱 몇 초? 자, 지금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자. 20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초 정도 안에 끝내야 돼요. 20번을 딱 보자마자 A, B가 그냥 4초 안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야. A, B를 보자마자 4초. 1, 2, 3, 4 안에 A, B가 나와야 돼. 최고차항, 상수항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들여다본다. 경우의 수적인 관점을 토대로 자, 그 다음에 21번도 엄청 중요해요. 이게 문제 자체가 쉬운 유형으로 나와서 그렇지 21번도 미리 언급을 좀 할게. 21번 자, 이거 x 곱하기 y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놈의 인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뭐 인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오지선다라고 나왔으니까 쉽겠지만 만약에 이거 인수를 있는 대로 다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도 너희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돼. 얘의 인수를 다 써봅시다. 다. 자, 인수라는 건 우리가 숫자에서의 약수랑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숫자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x, y, 이 문자의 곱셈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의 인수라는 건 그 식을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식이다 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 x라는 카드가 몇 장 있어요? 한 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여기 유사하게 좀 써볼까? 어떤 우리가 얼마야? 30이라는 걸 소인수분해 봤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우리는 30의 약수는 2라는 카드 한 장, 3이라는 카드 한 장, 5라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안 고르면 0이 아니라 1이에요. 아무것도 안 고르면 2 0장, 3 0장, 5 0장인 거니까 얘를 뭐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얘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0이 아닌 어떤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도 안 고르고 3도 안 고르고 0도 5도 안 고르는 약수는 얘는 1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자, 그런 다음에 뭐 2 하나를 고르면 2고요. 3 하나 고르면 3이고 5 하나 고르면 5고요. 2 하나 3 하나 고르면 6이고 10이고 15고 다 고르면은 30이다. 그렇게 약수의 개수를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개수만 만약에 물어봤다면 우리가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한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해서 직접 세봐도 8개가 나올 건데 이 개념이 똑같이 적용될 거야. 식도 인수는 약수랑 같은 말인 거니까 얘도 X라는 카드가 몇 장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지수를 읽어봅시다. X라는 카드가 한 장 있는 거야. 한 장. 그 다음에 Y라는 카드도 한 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1이라는 카드도 한 장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요놈의 인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개수를 미리 알 수가 있지. 몇 개가 나올까? 제이야. 한 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고를까 안 고를까? 하나 고를까 말까? 얘를 하나 고를까 안 고를까? 얘를 하나 고를까 말까? 두 가지 선택지씩 있다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선택지는 이 지수의 하나를 더한 값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맥시멈의 개수잖아. 그럼 내가 여기가 2였다면 한 개 고를까, 두 개 고를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안 고를까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플러스 1씩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개수는 똑같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8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8개가 뭔지 다 쓸 줄도 알아야 돼. 자, 해볼게요. 그러면 x, y의 x-1이 곱해지는 이 식의 인수는 얘도 안 고르고 얘도 안 고르고 얘도 안 고르는 거. 그게 뭐라고? 1이야. 무조건. 무언가의 영제곱은 뭐 문자의 영제곱이건 숫자의 영제곱이건 1이에요. 그래서 1도 인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x, y, x-1의 인수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x 하나만 고른 거 x도 인수고요. y 하나만 고른 거 y도 인수고요. x-1 하나만 고른 거 x-1도 인수고 그 다음에 x 하나 고르고 y 하나 고른 거 이렇게 두 개만 고른 거 즉 x, y도 인수고 x랑 x 빼기 1 고른 거 x의 x-1도 인수고 그 다음에 y랑 x 빼기 1 고른 y의 x-1도 인수고 이거 세 개 다 고른 이 식 그 자체 x, y의 x-1 얘도 인수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해봐도 8개고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8개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시면 4번이 있을 건데 4번 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8개가 뭔지를 다 쓸 수 있어야 이게 박스에서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로 나와도 맞출 수가 있겠지. 이 문제만 없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야. 1도 인수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너희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EX도 인수일까? 대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떤 이 생각을 하는 친구들의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면 자 이거를 이 똑같은 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를 EX에다가 뭐 2분의 1 y에다가 x-1이 곱해진 거다라고 바라봐도 어차피 이 숫자끼리 상쇄가 되면 얘랑 그냥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식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채야 너 집중하는 거 맞지? 너희 둘이 아는 얘기여서 그러는 거야? 아는 얘기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바라본다면 EX도 인수고 2분의 1 y도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주어진 식이 얘일 때 EX도 인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이 인수의 정의는 뭐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인수의 정의는 이 주어진 식 자체에서 개수를 건드리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개수를 너희들 멋대로 이거 2x랑 2분의 1 y로 바꿔서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2x, 즉 x의 실수배도 인수고 y의 실수배도 다 인수라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어진 자체에서 개수를 바꾸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조정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덩어리들을 봤을 때 x라는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요. y라는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x 빼기 1이라는 덩어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자체로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8개다. 이 8개만 인수라고 하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된 이유는 우리 소인수분의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 공식이 똑같이 적용되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석하면 이 약수의 개수가 결국엔 무한계일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얼마든지 3x 3분의 1y, 5x 5분의 1y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지 않으면 약수의 개수가 무한계가 나오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이해를 확실히 했는지 볼게요. 2x y-1 요거의 인수의 개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이거? 서진아 몇 개일까? 8개야. 맞아. 8개야. 이거 자체로 보는 거야, 자체로. 그러면 얘는 지금 이 2라는 숫자 한 장, 그 다음에 x라는 문자 한 장, 그 다음에 y-1이라는 문자 한 장이 있으니까 얘를 고를까 말까 하는 두 가지 조합이 고배법칙으로 만나게 되겠다. 그래서 8가지가 될 거고, 그럼 직접 노가다 해보면은 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고 1은 항상 있는 거예요. 1은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2 하나만 고른 거 2도 이 식의 인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x도 인수인 거고요. y-1 하나만 고른 것도 인수인 거고 요거 2개 골라서 만든 2x도 인수인 거고 이렇게 2개 골라서 만든 2의 y-1도 인수인 거고 이렇게 2개 골라서 만든 x의 y-1도 인수인 거고 셋 다 골라서 만든 그 식 자체 2x의 y-1 얘도 인수인 거여서 이렇게 8개가 나온다는 거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절대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고 21번에서 미리 얘기한 이유는 뭐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뒤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훨씬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흔들리면 틀려. 개념이 흔들리면 안 흔들리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정리하시고요. 22번에서도 그냥 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개수가 자연수가 되게끔 하라 했으니까 자연수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23번 볼 건데 자, 23번도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EX제곱 이제 얘도 고등 내용을 좀 갖고 와볼게요. 물론 난 중학교 3학년 정규 수업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얘가 2x-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2차고 1차니까 무언가 1차식이 여기 뒤에 또 곱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a가 두 개의 식의 공통인수가 2x 빼기 3이라는 얘기긴 한데 얘의 식 하나 놓고 보면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 등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중학교 버전으로 풀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 이 2차식이니까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면서 2x 빼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2 빼기 3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럼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죠. 2로 분리가 되려면 나머지 하나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만들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2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곱한 게 a라는 얘기니까 우리 a는 마이너스 3이다. 거꾸로 추리해내는 거였죠. 거꾸로 추리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때도
항상 풀 수 있는 만능 어떤 키 같은 게 있지. 이건 엄밀하게는 고등학교 내용이긴 하지만 중학교 정규 수업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2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x자리에 2분의 3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대입시 0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2x-3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 x자리에 2분의 3 넣으면 얘가 0 돼버리거든? 그럼 그 뒤에 곱해진 식이 뭐건 간에 어차피 한쪽이 0이 돼버리니까 그것의 값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걸 전문 용어로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인수정리 자체는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걸 실전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험을 할 때도 알고 있어야 돼요. 2x 빼기 3 이걸 인수로 갖고 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2분의 3이라는 값을 원래 주어졌던 이 식에 집어넣어도 x자리에 집어넣어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랑 좌변이랑 지금 우변이랑 똑같은 식이란 얘기니까 여기에 2분의 3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왼쪽에도 2분의 3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x자리에 똑같이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이쪽이 0이 되면 저쪽도 0이 돼야지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어진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에다가 여기에다가 x자리에 2분의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0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도 a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3은 어디서 나왔었거든? 2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그 폭탄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얘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0 되게 만들어주면 저 식의 값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4분의 9의 2배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a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여기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수정리예요. 2x 빼기 3을 가지고 있으면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x.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등식이니까 여기는 2분의 6이 될 거고 3 더하기 a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었구나. 얘도 마찬가지 결론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4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2도 마찬가지겠네요. x제곱 4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2도 결국에는 2x 빼기 3을 가지려면 2 빼기 3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되는데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인수정리가 굉장히 주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면 여기도 2일 거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꾸로 추리해 봤을 때 플러스 8에 마이너스 6이 만나면서 이 b 값은 2가 된다.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조차도 지금 2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또 이런 1차에다가 1차가 곱해진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x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0되니까 이거 싹 다 0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도 0 되고요. 우변도 0 되면서 그러면서 등호가 깨지지 않는다는 이거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연습. 4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2에다가 우리는 x자리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니까 그럼 2분의 3을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9의 4배니까 9고요. 9 더하기 2분의 3b 플러스 10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가 0 돼서 뭐 2분의 3b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b는 2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 결론은 똑같이 나오죠. 이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도 그치? 다 알고 있었으면 아주 좋은 거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체크 좀 하시고 23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25번까지
자, 25번도 이 문제랑 별개로 25번. 자,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 지금 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단원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마찬가지야. 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림에 원이 있어.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원이 나왔으면 너희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태도. 이 원의 정의가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원의 정의가 뭐야? 서로는 알고 있는 거지. 원의 정의, 원의 탄생 배경. 한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위치가 정해져 있는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2차원에서 2차원 평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에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게 원의 정의인 거고, 그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는데 이 360도 방향으로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래서 그때의 그 거리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이에요. 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질은 이 중심과 반지름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파트에서 나와도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걸로부터 원이 탄생하는 거니까 이 점이나 성질은 전부 다 이 두 개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3학년 2학기 때 기하 파트에서 원이 나오거든. 여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파트에서 아예 원 단원이 나와요. 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머릿속에 아예 다 나됩니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낯선 문제가 나왔지만 원이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 원이 있고 거기에 여기 이렇게 지름이 있는데 여기에 지름이 공유되고 있는 뭐 이런 작은 원이 하나가 있어요. 작은 원이 있을 거고 그림을 조금 찌부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두 가지 체크해야 된다. 중심과 반지름. 이 문제가 뭘 물어볼지 아직 나 읽지도 않았어. 읽지도 않았지만 원 나왔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다 찍어보자. 대충 큰 원의 중심은 뭐 이 정도 찍어봅시다. 이 정도에 찍고요. 작은 원의 중심도 뭐 이 정도에 있겠죠. 이 정도에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반지름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를 읽어봤더니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일 겁니다.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아니라고 표현합시다. 안 나와 있고 값을 모르면 문자로라도 해야 되겠죠. 이걸 안 고칠 수가 없다니까. 이 반지름을 가지고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도 내가 스몰 r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는 얘기야. 이걸 안 하면 풀더라도 이걸 바로 못 돌리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러한 행동 강령들이 딱 머릿속에 박혀있는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이걸 하고 출발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들을 볼게요. AC와 BD의 합인데 지금 여기가 AC 그 다음에 여기가 BD여서, 자, 내가 색칠을 해보면 AC라는 게 이 길이고요, BD라는 게 이 길이에요. 나랑 2학기 파트, 기하 파트를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좀 들어봤겠지만, 자, 너희들 그 도형 문제에서 이런 길이들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내가 그냥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근본도 없는 길이야. 족보가 없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길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 맞지? 이게 뭔데? 그럼 이런 근본도 없는 길이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거의 100% 간접적으로 구하는 얘기야. 주변을 살피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얘와 얘의 합에 대한 정보를 줬어? 이 얘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 지름에서 작은 원의 지름을 뺀 걸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근본도 없는 길이와 넓이를 얘기했다?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게 깔려있는 내용인 거지. 다시. 이거 너희들이 지금 누구야? 지금 건구나 채이나 지금 서진이 같은 경우는 쌤이랑 지금 2학년 2학기를 공부를 안 했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도형 파트가 나왔을 텐데 그때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간접적으로 푸는 문제. 어떤 길이를 구하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근본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없는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나오면 이건 거의 100%, 뭐 100%라고 사실 얘기하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거의 간접적으로 간다.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주변 도형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주변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이 6cm 요만큼과 요만큼의 합은 뭐 이걸 어쩌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한 이 전체 지름을 내가 지금 2 라지 r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지름도 여기 선상에 걸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작은 원의 지름은 2의 스몰 r일 겁니다. 이게 6이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양변 2로 나누시면 작은 원,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그게 3이다라는 하나의 정보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열변을 토한 이유는 훨씬 어렵게 나와도 이 생각 자체들이 있으면 기하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가 색칠된 부분의 둘레. 색칠된 부분. 자, 내가 색칠된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다시 내가 약간 비속어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본도 없는 도형이에요. 이렇게 찌그러진 도너츠의 넓이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니? 둘레를 구할 수 있니? 당연히 구할 수 없고 얘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 주변 도형을 살피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넓이건 둘레건 얘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파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방법인 거야. 수험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취지가 그래요. 근본도 없는 길이나 넓이나 둘레를 물어봤다면 주변 도형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색칠된 이상하게 생긴 찌그러진 도너츠의 둘레는 둘러싸고 있는 길이들의 합인 거니까 결국에 작은 원의 둘레에다가 큰 원의 둘레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찌그러진 도너츠의 둘레가 나오겠죠. 그럼 작은 원의 둘레는 우리 큰 원부터 써볼까요? 2파이 라지 r이 큰 원의 둘레일 거고 작은 원은 2파이 스몰 r이 작은 원의 둘레일 거니까 이렇게 둘레의 합이 찌그러진 도너츠의 둘레 30파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양변 2파이로 나누시면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15가 된다. 이 두 번째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또다시 이 찌그러진 도너츠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조차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큰 원에서 작은 원을 파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푼 친구들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난 이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간접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시면 우리 두 개를 더하면 2 라지 r이 18일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해야 하는 큰 원의 반지름은 9가 될 거고요. 뭐 다니는 센티미터 나중에 구할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빼시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 빼면 12고 반나누면 6이 되겠죠. 이거 아니면 대입해가지고 이걸 구하든가.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 내가 라지 r이라고 둔 놈의 정체가 2였고 스몰 r이라고 둔 놈의 정체가 6이었다. 따라서 이 도너츠의 넓이는 또다시 큰 원의 넓이 바로 넓이 구해볼게요. 9니까 81파이가 큰 원의 넓이가 되겠죠.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인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가 작은 원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45파이가 이 이상하게 생긴 도너츠의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간접적으로 주변 도형을 살피는 게 쓰였던 거지 지금.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 근본도 없는 길이 얘도 간접적으로 보는 거였고 이 근본도 없는 도형의 둘레에 대한 정보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거였고 주변 도형을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결국에 물어보는 이 근본도 없는 넓이도 주변 도형을 살핀다 이런 얘기였어요. 25번 연습 많이 하시고
이 문제의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을 제발 머릿속에다가 좀 잘 집어넣읍시다. 이건 2학기 파트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이고요. 실제로 너희들이 나랑 계속 수업을 하게 된다면 2학기, 올해 2학기죠? 올해 2학기 때도 계속 얘기할게. 괜찮지? 터지나 괜찮지?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잠깐만 요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뭐 영종중학교, 북전중학교 1회차, 2회차고요. 제일 쉬운 시험지 2개였습니다. 너희들이 뭐 이거 잘 봤다고 거만하게 굴지 말고 못 봤을 때 오히려 조금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다음부터 더 어려운 시험지가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쉬었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